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지수별로는 사상 신기록들을 세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우선 나스닥이 장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M7 기업들 전 종목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다만 약간의 악재들도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부담 요인이 되면서 결국에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이게 했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유가의 변동성은 계속됐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요. 견조했습니다.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지표로서 반영되는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과 중동의 불확실성이 유가의 급등락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대선 후보의 이런 공방전 정말 팽팽합니다. 이제 대선 9일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언론 조사별로 약간은 벌어진 곳도 있지만 경합주에서 계속해서 치열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로 첫 번째 테슬라입니다. 20% 급등 이후에 추가 상승세가 3% 이상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크, 이날 시장에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던 재료가 바로 지역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커스 아웃도어라고 이제 러닝화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카라든지 어그 부츠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길었던 EU와의 독점 관련된 소송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뉴스 6가지 보셔야겠는데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13년 내 최저치까지 좁혀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대선이 코앞에까지 오면서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되게 되면 1,45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출 국가인 국내 한국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토큰증권과 관련해서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STO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리포트 3가지 볼 텐데요. 목표가 상향 조정된 게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HD 현대 일렉트릭이 되겠는데요.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변압기 외의 제품군에서 전반적인 이 실적의 향상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화장품 용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펌텍 코리아가 되겠는데요.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수주 환경도 좋고 앞으로 다양한 고객군들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 모비스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역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를 계속 상향 조정한 게 이번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11월 19일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CEO 인베스터 데이 때에도 과연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앞으로에 대한 비전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이게 되면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0.6%, 0.03% 하락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나스닥이 0.5% 오르게 되면서 4월의 넷째 주를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M7 기업들은 전부 다 상승하게 되면서 긍정적이었지만 국채 금리는 부담 요인으로서 계속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가에 따라서 중동 우려에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점이 이날 또 다우지수한테는 좀 더 악재의 흐름으로 다가섰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헤드라인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견조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10월자가 나왔는데요. 70.5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3개월 연속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은 계속해서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노 랜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여파로 이 내구재의 구매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된 것이 이번 소비자 심리 지수를 개선시키는 데 일조를 했고요. 자, 이것을 발표한 미시간대 측에서는 주택이나 내구재, 차량을 구매할 때 높은 금리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언급했던 소비자의 비중이 줄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에서 많게는 4%대까지의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가 2% 오르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 날의 움직임이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 모두 다 2.2%씩 올라서 WTI는 71.78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76.0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동에 대한 긴장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날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남부 레바논에서 언론인 3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중동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앞까지 다가온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ABC 방송 조사에서는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50%가 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해리스 전 부통령이 되겠는데요. CBS 조사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혼전 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측 불허의 판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경합주에서는 어떠냐가 되겠습니다. 경합주 거주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대 50으로 계속해서 동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 밖에 CBS 조사에서는 경제 이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했고 또다시 상승세를 보여줬던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캐시우드, 이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와 관련된 주가를 팔았다라는, 주식을 팔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이번 20% 급등의 배경 속에 공매도 청산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미래를 더 봤습니다. 로보택시, 그리고 FSD에 대한 기대치가 지속되면서, 이날도 장대 양봉을 올리면서 3.3% 올랐고요. 이제 270달러까지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은행주들인데요. 그중에서도 대형 은행주보다는 지역 은행주들이 약했습니다. 부실 채권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이 내용 때문에 지역 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고, 이날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이런 악재가 웨스턴 얼라이언스, 그리고 이스트 웨스트 뱅코프, 그리고 코메리카 이런 종목들한테 1에서 2%대의 하락을 동반해서 내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이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8.2% 급락하면서 10달러 5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러닝화 호카, 그리고 이 겨울에 신는 어그 부츠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실적 잘 나갔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대한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까지 나오게 되면서 확실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57% 급등하면서 16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관련된 내구재,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텔 보겠습니다. 유럽과 반독점 소송을 2009년부터 계속 벌여왔었는데요. 15년 동안이나 법적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승리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승리를 한 것이고요. 유럽 최고 법원에서는 시장 지배력에 남용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인텔은 1.5% 상승하면서 22달러 6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